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여러 개의 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와 두 번째로 분배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여러 개의 수의 곱셈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떠올려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6을 해주면 플러스 36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6을 해주면 마이너스 36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해주면 플러스 36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마이너스 36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주면 플러스 36이 나오네요. 다들 문제를 잘 해결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한 가지 규칙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곱셈들의 결과가 모두 절대값이 36임을 알 수가 있고 부호가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로 나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로 나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곱셈을 살펴볼 때 두 번째 곱셈을 살펴본다면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음수였습니다. 세 번째 곱셈을 살펴본다면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양수였습니다. 네 번째 곱셈을 살펴보면 마이너스의 개수가 3개인 경우에 그 결과가 음수였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의 개수가 4개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양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여러 개의 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곱해진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에는 우리는 양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음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개의 수의 곱셈을 할 때에는 먼저 음수의 개수를 통해서 부호를 정하고 이후에 각 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수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부호는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고 절대값에 곱을 해주면 7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곱셈을 살펴보면 음수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결과는 양의 부호인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고 각 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플러스 36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곱셈을 살펴본다면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각각의 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식을 풀어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3번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2번 그리고 이후에 플러스 3이 곱해져 있습니다. 이때 음수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어진 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거듭제곱을 풀어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음수의 개수를 확인하여서 그 결과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때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라 함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를 뜻합니다. 이때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양수인 a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여러 개의 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인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위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본다면 중괄호 안에 있는 수를 계산하여 주면 플러스 1이 되고 이후에 플러스 5를 곱하여 주면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식을 계산해 준다면 우리는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5는 플러스 15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여 주면 플러스 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식을 비교하였을 때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의 식에서 곱하기 플러스 5를 중괄호 안에 있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에게 각각 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예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 준다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밑에 있는 식을 계산해 준다면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4는 플러스 8,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의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예도 앞의 예와 동일하게 플러스 2를 곱해주는 것을 중괄호 안에 플러스 4와 마이너스 5 각각에 곱해주는 것과 같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곱셈을 각각 분배해준다고 하여서 이를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수 A, B, C에 대하여서 A 더하기 B 전체에 C를 곱한 것과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를 더한 것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곱하는 것이 괄호 앞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B 더하기 C 전체에 A를 곱한 것과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더한 것은 같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괄호 밖에 있는 수를 괄호 안에 하나씩 분배하여서 곱하여 준다 라고 하여서 이를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괄호 안에 덧셈이 있고 괄호 밖에 곱셈이 있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배 법칙을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99 곱하기 37을 할 때 계산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99는 100 더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앞에서 배운 분배 법칙을 활용한다면 100 곱하기 37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7과 같은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700 더하기 마이너스 37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3663이 된다라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여러 개의 수의 곱셈과 분배 법칙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수의 곱셈에서 음수가 곱해진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양수가 나왔고,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수의 곱셈을 할 때에는 먼저 음수의 개수를 통해서 부호를 결정하고 각 수의 절대값을 곱하여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배 법칙이라고 하여서 세 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전체에 C를 곱한 것과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의 결과가 같았고, 또한 곱하는 것이 괄호 앞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괄호 밖에 있는 수를 괄호 안에 곱하여서 분배해준다고 하여서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괄호 안에는 덧셈의 기호가 있고 괄호 밖에 곱셈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배웠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